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출근길 발언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김건희 여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때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무속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무속인은 아니었다, 대학 교수다, 지인이다, 또 운영했던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인 동행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여사 운영하시던 회사 직원들이 일정에 동행하고 대통령실 투표를 지원하고 있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부도 부활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 통해서 같이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선거 때부터. 근데 언론에 사진에 나온 그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사님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을 때 많아가지고 같이 간 모양인데, 봉화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자, 이런 내용까지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본인이 옷 입고 나오거나 가방을 들거나 샌들을 신어도 다 완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부인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부인의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본인이 예전에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적인 사람들과 함께 간다? 이것은 많은 다른 논란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것이 결국에는 비선 논란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제2부속실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부속실을 통해서 공식적인 그러한 보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2부속실 부활해야죠. 부활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2부속실은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죠.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조금 전에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예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같이 근무했던 그런 직원분들의 보좌를 받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합당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희가 없애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도 나오고 다른 논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좀 영부인을,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국민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시면 국민들이 안 돼. 절대로 그러한 보좌기구 만들지 마라고 할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공식적인 보좌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전 특보생관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장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광고 카피가 있어요. 당당한 여성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광고를 한 나이키 광고가 있었는데 그 카피가 just do it이거든요. 그냥 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속실 부활이 필요하다면 좀 유감 표명을 하시고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연인 김건희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격과 지위가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인격과 지위가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인격과 지위가 없고 자연인 김건희만 있다. 오늘 그러니까
요번에 그 권양숙 여사를 뵈러 갈 때 그냥 자연인 김건희가 민간인이 뭐 봉하마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 아무 문제가 없죠. 자연인을 권양수 여사가 만나줄 가능성이 적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다른 인격과 지위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투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투명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호가호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대통령의 부인은 권력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호가호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활동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건데 뭐 제가 볼 때는 사과까지는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 공약을 할 때에 이런 상황을 내가 미처 뭐 예측하지 못했고 뭐 오늘 뭐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조에서 그런 게 있었으니 굉장히 지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좀 이게 주변에 국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청취해 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나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이 부속실을 부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두 분의 생각은 뭐 공통점이 있네요. 제2부속실 부활시켜라. 폐지 공약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 전에 다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사님 일정 공개되게 많아지면서 제2부속실을 아예 만들자는 의견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대통령은 다 처음 아닙니까?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그러한 직설적인 화법으로 우리가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과연 보좌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부인과 또 영부인의 역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는 식의 준비를 당연히 보좌진 그룹에서는 했어야 하는데 저것이 안 했다라면은 능력이 부족한 거고요.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좀 반대 여론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 10일 날 SBS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도 그냥 부인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좀 2배 이상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국민들께서는 저런 공개적인 활동에 대해서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좀 김건희 여사가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봐도 한 4-5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함께 영화 보거나 빵집에 가거나 아니면 개시경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봉하마을 가거나 아니면 반려견과 함께 대통령과 산책하는 모습 보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좀 너무 빠르시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좀 나중에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민생 경제 되게 어렵잖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예. 유가도 오르고 있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 대통령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 이 공개 활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좀 약간 실소가 좀 나오기도 했지만 드라마 제목이 생각나던데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네, 실소가 나기도 했지만 우리 장 교수님 말처럼 좀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자 일단 시작하시는 거니까 뭐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뭐 국민들은
처음 해보는 분의 그 실험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들과도 의논하시고 저런 말씀은 이번만 하시고 다음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빌어서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죠. 과거 사례를 좀 연구해 보시면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처음 해보셔도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의 목소리는 저는 충분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장성철 교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물가 상승에도 국제적인 환율 예. 등등 해가지고 무역도 2개월째 지금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김건희 여사 과제를 제1과제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거는 그냥 쿨하게 그냥 유감 표명하시고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보고받고 함께하고 국민의 그 의지와 그 힘을 함께 모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이고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예, 말씀. 대통령 부속실은 있으니까 말이죠. 뭐 제2부속실을 따로 만들든지 아니면 부속실에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는 직원을 둬서 그 직원들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가 되고 이렇게 어쨌든 대통령 부인이 따로 소화하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뭐 이건 부속실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지금 팬클럽이 있고 팬클럽을 통한 SNS를 통한 사진이 공개가 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하나의 아침 출근길의 일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서 여기에 맞서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집 근처에서도 시위를 하겠다. 이런 또 한 단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맞불식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그때 한 이야기와 논리적으로 일관돼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법에 따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선철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에 따라 허가되고 법에 따라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니까 저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헌법상 권리 아니겠습니까?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어느 정도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뭐 저러한 시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런 것들이 혐오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위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네.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억울한 일들을 좀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건데 저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혐오와 욕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복성 시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방해를 하거나 법적으로 못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당사자들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전직 대통령 이렇게 양산 시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좀 욕설 이런 것들 밤에 하는 그러한 행동들 안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시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혐오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아마 좀 다른 양상으로 보여졌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보복성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주위에 계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예, 바로 주변 분들의 피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김상일 전 특보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고 나서 이른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또 현직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거 맞불 차원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난 여기 오늘 저승사자 공장을 읽고 그냥 그런 이거 봐야 내가 5년 동안 이 속에 박히는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냐. 그자들이 그토록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자 앞에서 양산 욕설 좋은 시를 옹호한 윤석열은 사과하라. 김건희 주가 조작 구속 수사 촉구 지키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예, 대선 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네. 전화 녹취 네, 파일 서울에서. 공개한 그 언론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유튜브 언론사. 예. 시위도 하네요. 네. 예. 근데 저는 그 법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소한만 지키면 인간의 모습이 다 되고 인간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나요?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죠. 윤리와 상식과 도덕과 예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생활하는데 그런 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행복해야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법을 가장한 힘의 남용 그리고 사적 보복 이거는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근대 국가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근대 국가 이루어진 게 사적 보복을 막고 국가만이 어떤 보복을 대신 해준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근대 국가의 하나의 대원칙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렇게 법치를 가장해서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사적 보복을 사실상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말씀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법이 허용을 하니까 괜찮다?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가 뭡니까?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고 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그것을 규제하고 징계하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지도자의 말씀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다른 메시지를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뭐 대통령의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정작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러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좀 다른 방식의 시위를 하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